안녕하세요. 오만과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총. 저는 연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조금 색다르게 시작했네요. 네, 오늘 여러분들 하고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사회가 가족이라는 가치가 많이 붕괴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결혼하기를 원하고 또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물론 이제 힘드니까 아이 낳는 대신 반려동물들과 가족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가족들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전통적인 가족들, 아빠와 엄마, 그리고 또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가족들을 여전히 이루고자 하고, 또 그 안에서 또 가족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가치를 좀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찍었지만 이제 가족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이제 토크쇼 뭐 이런 걸 네. 하기도 하고 책도 나오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전통적인 가족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온 저희로서는 사실은 이 가족의 경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좀 우려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족 같은 관계는 많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뭐 이웃들도 가족같이 지낼 수 있고, 친구도 뭐 가족 같은 친구도 있고요. 집에서 키우는 그런 뭐 반려동물들도 정말 가족같이 생각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돌보고 키우고 또 같이 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이제 감정도 소통을 하고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법적인 정의와 우리 사람의 이제 인식에 있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인식이 어떤 변화된다고 해서 이 법적인 가족 개념까지 완전히 그걸 인식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이제 토크쇼 있잖아요. KBS에서 하는 토크쇼 이웃집 가족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너무 그 의도가 이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이웃집 가족들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생각났던 거는 연 변호사님 모던 패밀리라는 그런 미국 드라마 아시죠? 네네. 굉장히 미국에서 장기간 아주 오랫동안 방영했던. 그래서 거기에 되게 여러 다양한 가족들이 나와요. 그 다양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가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뀌고, 그것들이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KBS에서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토크쇼를 통해서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들이 노출이 되고, 그것이 국민의 인식에 영향을 끼치면서 또 법과 제도까지 영향을 끼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모럴 패밀리라는 영화를 찍는다고 하는데, 네네.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인 것 같더라고요. 가족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고, 너무 가족이 독특해가지고 제가 이걸 일부 뽑아왔는데, 사남매인데 한 분은 이제 큰 누나겠죠? 네. 술집에 다니면서 13년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소녀 여자. 가장이네요. 알코올에 찌들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큰오빠. 네. 그리고 인터넷 성인 방송으로 자신을 파는 여동생. 그리고 본인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하며 가출을 한 남동생이 있는 가족에 이미 15년 전에 도망갔던 엄마가 찾아오는 이야기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가족이 있을 수는 있을까? 현실성이 어렵고 사남매도 힘들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힘든 가족을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족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제목이 굉장히 냉소적이잖아요. 사실은 모럴 패밀리, 그러니까 모럴을 집어 던진 패밀리인데, 근데 모럴 패밀리라고 하면서 되게 뒤틀린 어떤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의 이야기를 하는
근데 아직 이제 뭐 드라마가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설정한 그 주인공들의 몇몇만 캐릭터만 좀 봐도 이 인물들을 통해서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 반대로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가족들이지만 사랑으로 잘 극복하고 이렇게 그런 드라마는 네. 힘들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그게 가족의 가장 큰 힘 아니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술집을 다니는 K 가장, 소녀 가장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그다음에 인터넷 성인 방송을 통해서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성매매 같은 행위이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의 현대인의 삶에 되게 많이 있을 법한 캐릭터이긴 해요.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가는 현대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무언가에 물질에 중독된다는 거죠. 신체를 보여주거나 파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욱 많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부모님이 자녀를 방관하는 경우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이 가족에서 느끼는 여러 아픈 감정들과 애증의 감정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게 이런 영상물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전이가 되고 부정적인 현상에 대해서 동조하게 되는 현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거랑 약간 맥을 달리하긴 합니다만 요새 사적 보복에 대한 영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사적 보복을 하는 사례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이거든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죠? 저기 청소년이 자기 엄마하고 말다툼한 이웃집 노인분을 70대 노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뭐 때려서 이렇게 상해 치사죠. 죽음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 되게 심각한 사건이죠. 이런 사건들이 사적 복수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낮추는 이런 언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전 미디어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적인 가족만이 최고라는 것은 아닌데 가족에도 문제가 있죠. 근데 그걸 극대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미디어들이 자극적인 목적 이외에 무엇이 있을까? 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사실 가족이 잘 지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저도 뭐 가족들이 있지만 뭐 남편하고도 크고 작은 뭐 갈등도 있고 자녀들하고도 그런 게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면서 이제 서로 어쨌든 가족이라는 이 울타리, 왜냐하면 이 울타리가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생활하는 모든 것의 어떤 근원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건강하게,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 관계들의 이제 부정적인 면들, 이런 것을 극대화해 놓으면 사실은 가족처럼 지옥이라는 그 굴레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류의 책들이 수년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가족 해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렇죠. 많이 사실은 가족이 많이 해체가 됐고 해체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그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런 뭐 법과 제도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굉장히 그 작용이 미비하고 결국은 이게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개인화된 사회에 살고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도 개인의 어떤 그 욕구나 어떤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자유나 이런 것들이 더 극대화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가족들 간의 어떤 관계에서 더 이렇게 갈등과 충돌이 많이 일어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건강 가정이 사실은 뭔지 생각해 보면 서로가 아프고 힘들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잘 극복해 가면서 개인과 가족 구성원 전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가정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그 전제는 어느 가정이나 문제가 조금씩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지금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이런 흐름은 정반대로 가족 안에 생기는 문제점을 극대화하는 형태로 그걸 이제 극대화한 걸 조명해 보는 형태로 가는 것이
저는 긍정적인 영향은 있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이제 가족의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는 사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극대화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건지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 예전에 왜 동치미 뭐 이런 이제 토크쇼 같은 게 있었잖아요. 거기 나왔던 많은 부부들이 불만을 얘기하다가 이혼에 이르는 사례들도 있었잖아요. 네. 물론 뭐 잘 수습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관계가 개선된 예도 있었겠지만, 이 관계가 결국 해체되기에 이르는 그런 예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예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 좋은 부분만 드러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내 몸에 질병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존재 자체가 아름답고 귀하고 그거네.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냥 보면 예쁜데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계속 성형 수술하다가 외모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너무 인위적으로 이런 것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정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또 사회는 그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각 가정이 그런 것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안 좋으니까 이거는 뭐 이름을 바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거야말로 굉장히 억지스러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가정에 대한 문제점 뭐냐면, 우리 집에 비 새는데 그러면은 이 비 새는 걸 잘 해결해야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사는데, 다 같이 저기 마을 공동체에 있는 텐트로 가 합숙 생활을 해. 집을 버려두는 형태처럼. 우리 집은 막상 보니까 지붕만 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뭐 고장났고 저기도 고장났고, 그러니까 다 같이 저 합숙소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네. 가정의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문제점을 들여다본다는 것이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제 완전히 가족을 해체하는 형태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가족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고향일 거고요. 또 우리가 힘을 얻는 원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오만과 편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